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1등급 만점으로 만들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규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동아시아사 내신 강의 아니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수능 강의로 인사를 드릴게요. 제가 쭉 재수생들 그리고 고3 학생들하고 여러 지역에서 강남, 대치동 이런 지역에서 쭉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사 과목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풀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노하우를 제가 무료로, 저희가 무료 인강이잖아요. 무료로 다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 길게 안 하고 첫 강의부터 여러분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1강 선사시대의 전개 갖고 나옵니다. 선사시대부터 시험 문제가 나오냐? 동아시아사는 천사시대부터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선사시대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동아시아사 과목의 특징을 여러분들 본다라면요. 일단 기본이 되는 건 우리가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솔직히 말하면 동아시아사 과목은 아무래도 이 중국이란 나라는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그 다음에 중국이 그걸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무엇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일본은 무엇을 했는지 연구하는 학문이 그걸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이 동아시아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한국, 일본 이 정도 위치는 저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건 저도 할 줄 알아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첫 시간에 해야 될 건 이 중국 내에 있는 지도 내에서 강이 무슨 강이면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고 들어가시면 되게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중국 북쪽에 흘러가는 이 강이 있어. 이 강을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황허라고 얘기를 해요. 황하라고도 하고 황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남쪽에 흘러가는, 북쪽에 황허가 있다면 남쪽에 흘러가는 강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양쯔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창장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창장강. 그래갖고 우리는 앞으로 이 강을 창장강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봤으면 여러분들 중국에서, 중국 본토 쪽에선 강 다 봤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숨겨진 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무슨 강을 알아야 되냐? 여기에 이렇게 요 사이를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있는데 이 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이어 또는 회수, 회하라고도 불러요. 자, 그런데 이 강을 왜 알아야 됩니까? 뭐 표시도 잘 안 되는데 이 강을 알아야지만이 중국 지명을 여러분들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사를 쭉 공부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앞으로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화북이란 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강남이란 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화북은 중국에서 경제의 중심지, 강남은 화북은 정치의 중심지, 그 다음에 강남은 경제의 중심지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강남과 화북을 나눈 경계를 알아야 되죠.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보통 창장강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창장강이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정확한 건 이 화이어가 그 기준점입니다. 화이어 남쪽을 뭐라고 하냐면 화이어 이남 쪽을 강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장강 유역은요, 화이어 남쪽에 있는, 그래서 이 강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창장강 유역은 사실상 모두가 다 강남이에요. 그리고 화이어의 북쪽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화이어의 북쪽을 화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북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 용어 나오면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화이어 북쪽, 화이어 남쪽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이 이 두 가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강이 우리나라 북쪽에 이게 요동반도, 랴오뚱반도라고 하는데 랴오뚱반도 끝부분에 강이 또 있습니다. 이 강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면 요하. 우리 그냥 읽을 때 요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랴오어라고 부릅니다. 랴오. 요하예요. 그래갖고 이 지역이 요령 지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랴오닝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랴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바로 한반도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음에 안 드는 나라, 일본이 있죠.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알고서 들어가셔야지만이 동아시아사는 여러분들 수업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파악을 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선사시대라고 했으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석기 시대는 우리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왜 구석기 시대는 안 나오느냐? 간단합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솔직히 농사를 안 지었어요.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았냐? 채집, 수렵, 어로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뗀석기라는 도구가 나오긴 하지만 그걸 아슈리안 계통해갖고 지역별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큰 특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석기 시대는 시대적 차별성, 우리가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은 그 지역별로 동질성하고 그 다음에 차일성을 동시에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차별성을 좀 찾기가 어려서 구석기 시대는 어차피 시험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대부터 나오느냐? 다른 시대가 아니라 신석기 시대부터 나와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할 게 바로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이 신석기 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이 시작이 돼요. 구석기 시대까지는 우리가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농사를 안 짓고 그냥 채집수렵으로 자연이 주는 것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거 없었습니다. 헌데 신석기 시대 가서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에요. 농사라는 걸 짓기 시작해요. 자연이 이만큼 주면 그걸 이따만큼으로 불려서 먹는 거예요. 생산경제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태까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됐냐? 일단 정착생활을 해요. 왜 정착생활을 하냐? 농경이 시작되면서 농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밭 이런 거 만들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만들면 거기서 최대한 쓸 수 있을 때까지 그거 다 쓰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착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안 했던 현상 중에 하나가 추수라는 거예요. 추수. 근데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경험하지 않은 게 돼요. 왜? 먹을 게 정말 많이 들어와요. 자, 이렇게 먹을 게 정말 많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일단 먹어야죠. 배 터지게 먹어야지. 그 다음에 남는 것들. 여러분들 그 추수한 거 한 끼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못 먹죠, 당연히. 당연히 다 못 먹으니까 먹고 남은 것들을 보관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추수한 것들을 땅바닥에다 그냥 보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고요. 싹이 올라와요. 그럼 못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관한 특별한 방법들이 필요해진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냐? 결과적으로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보관을 해야 되고 어딘가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어디다 넣어놔야 되냐? 그릇에 넣어놔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그릇을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는 이제 식량을 조리하는 데도 쓰지만 보관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토기들이 만들어져요. 토기. 이 토기의 등장이 바로 신석기 시대의 엄청난 특징이고 놀랍게도 이 시대에도요. 토기가 동네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발달합니다. 동네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발달해요. 그래갖고 각 지역마다 어떤 토기가 발달했는지 이거 이렇게 쉬운 게 시험 문제 나옵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수능 1번 문제입니다. 수능 1번 문제는 무조건 신석기 아니면 청동기에서 나와요. 매년 그렇게 나오고 올해도 또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하나씩 봅시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다른 동네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바로 중국이란 동네에서 어떤 신석기 문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발달했는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무엇이 있었느냐? 쭉 갑니다. 자, 중국에 강 몇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갖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예요? 황허. 황허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들 창장강을 얘기를 할 거예요. 창장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를 얘기할 거냐? 랴오를 얘기할 겁니다. 강 3개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까 중국 보면서 강 3가지 다 얘기했죠? 황허, 창장강, 랴오. 위치 다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가능하니까. 황허에서는 어떤 문화가 발달했냐? 제일 먼저 자, 신석기 중에서도 초기에 발달한 게 양샤오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양샤오 문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달한 게 나원커우 문화라고 합니다. 나원커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룽산 문화라는 게 발달해요. 이게 다 동네 이름이야. 동네 이름. 이게 다 뭐냐고 궁금해하는데 여러분들 동네 이름입니다. 자, 동네 이름인데 그 동네가 어디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거 다 황허 유역입니다. 황허 유역이 되는데 양샤오 문화에서는 무엇이 발달했느냐? 여러분들 토기를 얘기하는데 토기를 한자로는 기라고 해요. 기. 독일을 보통 토기를 얘기를 합니다. 토기를 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기가 아니라 도라고 부르죠. 도. 그런데 이 동네에서 발달한 건 채도예요. 채도. 특히 채도는 홍도라고도 이 동네의 채도로 홍도라고도 부릅니다. 도대체 채도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색깔 칠해진 토기.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보일 거예요. 그게 붉은색입니다. 그 정도는 붉은색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서 그 정도 나오면 붉은색입니다. 대접처럼 생긴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게 바로 양샤오 문화구나. 이거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룽산문화 가면 룽산문화 아주 세련된 흑도가 발달합니다. 흑도. 자, 흑도는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보나마나 무슨 색깔? 시커먼 색깔. 그래서 흑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기 보면 세련된, 손잡이 같은 것도 뭔가 보이는 그런 흑도가 발달한 거 여러분들 사진에 보이죠? 자, 그에 비해서 다원커우 문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다원커우 문화는 솔직히 채도가, 홍도 같은 것들이 여기에 만들어져갖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룽산 문화의 흑도도 다원커우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해도 돼. 여기에도 흑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갖고 다원커우는 중간에 있는 문화다 보니까 채도, 흑도 다 있는데 이거 외에도 다원커우 토기로서 또 백도가 유명합니다. 백도는 보나마나 무슨 색의 토기? 여러분들 흰색의 토기. 교재 보면 여러분들 사진에서 이게 흰색 밝잖아요. 그 정도면 흰색이에요. 토기는 명확한 색깔을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가까운 색깔로 이름을 붙여요.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 그 사진이 나오면, 그 그림이 나오면 어느 동네인지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으면 무조건 정답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창장강 유역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발달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허무드 문화라는 게 발달해요. 허무드 문화. 허무드 문화라는 게 발달한다. 그래갖고 여기서 발달한 토기도 여러분들 허무드 토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 허무드 토기 보니까 와, 검정색 바탕에 돼지가 확 그려져 있죠. 이 돼지 그림 그려놓은 토기가 바로 허무드 토기로 제일 유명해요. 이런 허무드 문화가 발달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창정강 유역에선 놀랍게도 일찍부터 벼농사가 발달합니다. 아니, 벼농사가, 농사 발달했으면 벼농사 발달,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밭하고 논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밭은요, 일반적인 야채라든가 다른 작물 심는 곳이고, 그 다음에 논은 오로지 무슨 농사? 벼농사 짓는 곳을 논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밭이라는 건 한자로 쓰면 어떻게 쓴다? 밭전자 쓰는 거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게 한자로 밭입니다. 이 정도는 저 틀리지 않습니다. 저 한문교사 자격증도 있어요. 대학 때 심심해서 하나 더 땄어요. 자, 이 밭인데 이 밭을 논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밭은 이거라면 알겠는데 논은 자, 밭전자 위에다가 물수자를 얹으면 이게 논답자예요. 논답. 그래갖고 밭은 전이라고 그러고 논은 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요즘은 거의 많이 안 쓰는데 옛 어르신들 보면 전답이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전이 밭, 그 다음에 답은 논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논은 밭에다가 밭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채운 거. 그렇습니다. 밭은요, 그냥 마른 땅에다 농사 짓는 게 밭이에요. 그에 비해서 논은 마른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 넣는 게 바로 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은 솔직히 만들 수 있는 지역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가 되냐면 이 논을 만드는 것도 좀 어려운 과정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 옆에다 만들어야 되고 물을 채울 수 있는 시설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상 밭농사가 먼저 나옵니다. 창장강 유역도 밭농사가 먼저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논농사까지 가려면 청동기 시대 넘어가야 되는데 창장강 유역은 벌써 신석기 시대 때 이미 무슨 농사가 벼농사가 발달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좀 빨리 벼농사가 시작된 곳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오강 유역, 라오 유역이 됩니다. 라오 유역에서는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홍산 문화라고도 하는 홍산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홍산 토기가 유명해요. 교재에 보면 여러분들 원통형으로 밑에 원통형으로 생긴 그 토기 여러분들 보일 겁니다. 그 밑에 뚫려 있어요. 도대체 바닥 뚫린 토기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사 용도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산 토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건 이 동네 보면요, 여신 숭배가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여신의 얼굴 모습을 한 그게 나오고, 여신 맞냐고 수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오프라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업을 하면 수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막 항의를 합니다. 이게 여신이 맞냐? 맞습니다. 어떻게 확실한, 아무리 봐도 남자신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상들의 모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남신과 여신을 나누는 얼굴만 나왔을 때 기준 중에 하나가 수염입니다. 수염 없어요. 여신 맞아요. 남학생들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신하고는 조금 다르죠. 여신 숭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옥기 문화.
자, 용 모양의 옷기. 거기 보면 용 모양의 옷기 같은 것들 여러분들 보이죠? 교재에.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된다. 이게 바로 각 지역에서 발달한 문화가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강의 위치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이나 이 단어들이 나오면 어느 지역의 신석기 문화다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건 바로 뭐가 있느냐? 자, 우리나라 한국에서요. 한반도. 자, 한반도에서의 신석기 문화를 얘기를 합니다. 자, 무엇이 있느냐? 일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빗살무늬 토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석기 문화를 찾으려면 빗살무늬 토기를 찾아야 되죠. 이 빗살무늬 토기는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다 배웠던 거예요. 서울 암사동에서 발견된 빗살무늬 토기죠. 자,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농경은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느 지역에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일본 쪽의 신석기 문화를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일본은 아직 이 신석기 시대까지 농경 문화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요. 좀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토기 하나만은 되게 잘 만들었어요. 무슨 토기를 만들었냐? 조몬 토기. 조몬 토기라고 하는데 조몬이란 단어가 뭐냐? 그냥 한자로 그대로 그건 질문인데 새끼줄 문양 토기예요. 새끼줄 문양. 근데 토기 하나는 진짜 화려하게 잘 만들었죠. 손재주만은 일본 사람들의 손재주만은 인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토우 흙으로 빚어서 사람이나 동물 모양을 만드는 거. 이 토우 사진도 여러분들 교재에 다 보이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만들어졌다. 그래갖고 이것들이 나오면 분명히 어느 시대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정답을 다 찾으실 수가 있어요. 어느 시대, 어느 문화인지를.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신석기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을 얘기할 것이냐? 청동기 시대를 얘기할 겁니다. 청동기 시대를 얘기할 거예요. 청동기 시대에는 또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 청동기 시대에는 농업 생산력이 올라가요. 농업 생산력이 올라갑니다. 농업 생산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먹고서 남는 게 있어요. 먹고 남는 걸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잉여 생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잉여. 먹고 남는 걸 잉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잉여 생산물이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왜? 그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냐? 먹고서 남는다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서 내일이 추수하는 날이야. 그렇다면 추수가 다가올 때일수록 배는 왜 지난해 추수한 건 다 먹어버렸거든. 굶어가는 시점인데 이 청동기 시대가 더니 놀랐습니다. 자, 내일이 추수하는 날이고 오늘까지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근데 먹을 게 이만큼이 남아있는 거예요. 와, 다들 그거 보면서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모두 다 비슷한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갖고 싶다. 당연하죠. 저것만 있으면 혹시 내년에 흉년이 들어도 우리 가족은 굶지 않아도 되는데 저것만 있으면 우리 가족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막 그러니까 일단 뭐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저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아직까지 경험이 없어요. 내일 추수하는 날인데도 이게 먹을 게 그만큼 남아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걸 뭐라고 내 거. 여러분들 내 거? 내 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무엇이 생겼느냐? 사유재산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사유재산. 자, 이렇게 사유재산이 나온다. 사유재산이 나오다 보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 사람들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구별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사람들이 구별되면서 바로 무엇이 나오냐? 계급이 나오게 됩니다. 계급. 드디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별이 되는 거죠. 계급이 나오고 계급은 결국 무슨 단계로 넘어가느냐? 국가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대부분 지역들의 국가들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처음 만들어지냐?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렇다면 어느 지역들이 되느냐? 여러분들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 중국을 얘기합니다. 중국에선 청동기 시대에 드디어 국가 단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뭐가 있었냐? 하, 상, 주. 자, 이 하상주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건 요 다음 단원에 여러분들 국가의 탄생에서 설명 따로 드릴 겁니다. 하라는 나라, 얼리타우 유적이라는 게 나오는데 옆에 보면 여러분들 아주 세련된 술잔이 보일 거예요. 그 술잔 정도.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 또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정도 디자인이면요. 와, 솔직히 지금 나타나도 디자인은 굉장히 굿 디자인이에요. 너무 좋은 디자인이야.
이 정도, 이건 완전 사치품입니다. 이 정도 물건을 만들려면 당연히 무엇? 국가 권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라부터 국가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국가 단계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 한반도 지역도 한국이라고 이제 쓰겠습니다. 한국 지역도 아니 한국보다도 중국하고 관련된 또 한 지역을 먼저 얘기해야 되겠네요. 바로 몽골고원. 몽골 주변의 지역에서도 좀 몇 가지 변화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사슴돌이에요. 사슴돌은 돌에다가 여러 가지 동물들을 그려 새겨놓는 겁니다. 왜 동물들을 새겨놓는 걸 여기다 해놓느냐? 아, 이유는 그 동물 많이 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제일 많이 새겨놓은 게 사슴이에요. 그래서 사슴돌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 사슴돌은요, 한 100년 전, 200년 전에도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몽골 부족들은 이걸 많이 만들었었어요. 최근에 좀 안 만들겠지만. 자, 그 다음에 돌무지 제사 유적이 있습니다. 자, 돌을 잔뜩 쌓아놓고 제사 유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봤으면 좀 아실 텐데 우리나라도 이 흔적이 좀 있긴 합니다. 바로 뭐가 되냐?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그 티벳 고원이라든가 몽골 같은 데 보면요. 중요한 교차로 같은데 아니면 어떤 그 언덕의 제일 꼭대기 부분에 무엇을 했냐면 언덕이라기보다 그 길이 지나가는 고갯길이 있어요. 거기 제일 꼭대기 부분에 커다란 이렇게 두꺼운 기둥 같은 걸 하나 딱 박아놓고요. 밑에다가 돌 같은 걸 잔뜩 쌓아놔요. 그리고 거기다가 온갖 천들 같은 걸 연결해 놓고 온갖 줄을 연결해서 거기다가 색깔의 천을 이렇게 박아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청동기 시대부터 이미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판석묘. 널찍널찍한 그러니까 평평한 판석을 이용해서 무덤을 만드는 형태들도 많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게 몽골에서 나왔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지만 이 몽골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한반도 지역이 됩니다. 한반도 지역에서는 어떤 청동기 문화가 발달합니까? 이 한반도에서는 드디어 벼농사도 우리나라는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당시를 대표하는 것은 비파형 동검. 아, 비파형 동검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생긴 거. 양쪽은 못 그려요. 균형을 못 맞추니까. 자, 이런 비파형 동검도 있고 그 다음에 반달 돌칼. 반달 돌칼. 아, 이거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이런 구멍 뚫어 놓는 거. 그 다음에 고인돌. 고인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제일 많이 나온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돼요. 그래갖고 이런 고인돌 같은 게 등장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지역만 더 하면 오늘 할 거 다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이 나오느냐? 이 한반도에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가 나와요. 자, 어디가 되냐? 일본의 청동기 문화가 됩니다. 도대체 이 한반도에서 무엇을 전래해 줬느냐? 다른 걸 전래해 준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바로 농사. 자, 농경 문화가 전래가 됩니다. 농경 문화가 전래가 되고요. 농업 기술이 전래가 되고 그 다음에 청동기와 그 다음에 무엇까지 가느냐? 자, 철기 문화까지. 나중엔 철기 문화까지. 청동기 시대 다음에 이제 철기가 나오니까 철기 문화까지 전래가 됩니다. 이 철기 문화까지 전래가 되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무엇이 나냐? 야요이 문화라는 게 나와요. 야요이 문화. 그래서 이 야요이 문화는 일본의 청동기 철기 문화를 합쳐서 바로 야요이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야요이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가 있느냐? 여기서 유명한 게 바로 동탁이라는 거예요. 동탁은 뭐냐? 거기 보면 여러분들 종처럼 생긴 거 보일 거예요. 이렇게 방울이나 종 모양으로 만든 두들길 수 있는 걸 동탁, 아니, 탁이라고 해요. 탁. 이 탁 중에서 나무로 만든 탁은 여러분들의 목탁이라. 스님들이 두들기시는 거. 그건 방울 모양. 방울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엇도 있느냐? 종 모양도 있어요. 탁에는. 그래갖고, 나무로 만든 탁을 목탁. 그 다음에 청동으로 만든 탁을 동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도 일부 동탁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것보다 일본 게 좀 유난히 커요. 그래갖고 일본에서는 이걸 제사 때 사용하는 용도로 많이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들은 자, 일본의 청동기 문화 유적이 됩니다. 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이거 정도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요. 바로 무엇이 되느냐. 신석기 시대 때 어느 지역에 신석기에 어떤 유물이 있었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청동기 문화는 어느 지역에 무엇이 있었다. 이것만 구분하시면 올 수능 1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100%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아시아사는 여러분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단순하게 안다라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아주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기출문제 갖고 해설을 해드릴 건데 앞으로 굉장히 많은 기출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자, 그 기출문제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푸는지 제가 풀이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용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돼서 기출 문풀 강의를 붙여놓을 테니까 기출 문풀 강의도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아시겠죠? 수능 문제 1번 여기서 100%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확인하시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 문제를 여러분들의 교재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주세요. 먼저 풀어주시고 과연 그 문제의 정답이 맞는지 일일이 다 제 해설을 보시면서 맞춰보십시오. 일부러 여러분들 해설 답 안다라니 이 답지 안 드릴 겁니다. 왜? 그냥 혼자서 답 맞췄다고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꼭 그 문제풀이 강의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잘못 생각했구나.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어떻게 응용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용, 이제 문제 문풀 강의도 같이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문풀 강의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